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점검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증시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 간밤에 약간 반등을 하면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은 작게는 이런 에어팟에 들어가는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부터 중간 사이즈 정도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크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로 불리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공급을 하는데요. 관련된 두 개의 뉴스를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 크레디빌리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시 투자자라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에 국내에서 5군데 지자체에서 ESS,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모아둬서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캐시카우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이고요. 잘 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ESS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역시 ESS를 신사업으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ESS 장치가 전국 5군데에서 작년 8월 이후니까 벌써 한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5군데 정도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조사를 우리 정부 당국이 1차 조사를 했는데 사실 1차 조사 결과 당시에는 배터리 업체들, ESS를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들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번 2차 조사 결과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5곳,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충남 예산을 비롯한 5군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곳 가운데 경남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어제 정부 당국이 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4군데 배터리가 이상이 있었다고 지금 지적된 이 4군데 그 공급업체들을 보면 2군데는 삼성 SDI, 2군데는 LG화학, 국내 배터리 업계를 대표하는 두 공룡업체들의 직접 납품한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의 이상이 발견됐다라는 것만 해도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간이 털컥 내려앉은 굉장히 좀 큰 어떤 그 네거티브한 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업체들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조사단 결과에 약간 좀 그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자체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그 발화의 원인, 발화원 자체가 배터리에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녹아내리면서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 반발의 수위 자체는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도 일정 부분 이번 2차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뉴스를 좀 같이 좀 보시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업체들 역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반발의 강도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근거는 저런 겁니다. LG화학 역시 자신들의 그 일정 부분 결함을 인정하면서 배터리를 자발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SDI 역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배터리 ESS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또 추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후속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본인들이 공급한 ESS에 결함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해외에서는 이런 ESS 폭발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LG화학과 삼성 SDI에 큰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좀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다라는 역발상적인 어떤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와 LG화학이 이번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거의 한 6개월 동안 ESS 관련 비즈니스를 아예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서 결함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 그러면 새롭게 ESS 사업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고요. 정부 역시 어제 이런 그 배터리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내용을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번 ESS 그 화재 사고의 핵심적인 부분은 ESS의 배터리를 95 내지 100%까지 완전히 그 충전하는 과정에서 그 배터리의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옥 내에 건물 내에 설치한 ESS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80%까지 조금 낮춰서 충전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옥 외, 실외에 있는 ESS 같은 경우는 90%까지만 충전하면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충전율 제한 조치를 의무화 지금 한 상태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를 운영하면서 ESS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후속 대책으로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 SDI와 LG화학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안전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뭐 첨보라든지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국내 이제 그 ESS 관련 부품 업체들도 이런 그 사업 재개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그 엊그제 주가가 17% 폭락한 이후에 어제 간밤에는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 자체는 EV용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배터리 업체들의 향후 주가도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좀 배제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좀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에어팟 얘기입니다. 이거 비단 뭐 애플이 공급하는 에어팟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그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공급하는 무선 이어폰들,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무선 이어폰들이 최근 들어서 가파른 좀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글로벌리하게 4,600만 대 정도가 그 출하가 됐다 그러면 올해는 1억 2천만 대 정도, 내년에는 2억 3천만 대 정도의 판매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최근 3년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한 100배 정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사들도 주가 상승세가 향후에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런 그 에어팟에 부품을 공급하는 독일이라든지 또는 대만 업체들은 이미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부품 제조사들 사실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국내 부품 제조사들도 그 어떤 그 호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구전자 같은 경우 이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보호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작년 연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 들어서는 증시가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른 V자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ITM 반도체 역시 2차 전지를 보호하는 패키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역시 주가가 완만하면서도 좀 의미 있는 우상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무선 그 이어폰 점유 시장, 특히 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는 사실은 이 애플 에어팟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 두 군데 업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업체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안정적인 시장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애플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 내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 지금은 8%인데 얼추 지금 이제 10%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2차 전지를
무선 이어폰의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앞서 ESS 장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소형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 SDI 역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장이 워낙 이렇게 핫하게 커지다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까지도 이 그 무선 이어폰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 신제품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런 글로벌 IT 공룡업체들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하셔서 이들 업체들의 시장 참여 여부를 보여주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조금 이젠 지겨우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 또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기업들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그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조금씩 유의해야 될 점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루 전날 S&P가 국내 금융산업 국내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산업이 향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또 향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국 금융업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는데요. 어제는 무디스 역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데요.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한국 기업들 가운데 6개 업종을 7개 업종을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주요 업종들을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놨는데요. 유통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에 실제 방문자들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다만 유통업체 가운데 이커머스, 온라인 쪽 비중이 강한 업체들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겠지만 그 오프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상황이고요. 자동차, 반도체, 전자 업종 역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너를 통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중국 내에 생산 라인이 차질을 겪으면서 부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역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를 한 상태고요. 중국 그 당국이 춘제가 끝난 이후에 14일 동안 근로자들 해외에 다녀온 근로자들의 공장 조업을 중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산 라인 차질이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유라든지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주로 제품을 수입하는 업종들인데요.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좀 그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신용도 자체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디스가 얘기했듯이 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한국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글로벌 교역량 1위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보니까 한국 역시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실제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그 아시아의 하이힐드 펀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으면서 수익률도 높은 그런 하이힐드 채권과 미국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4.36%포인트에서 5.26%포인트까지 가파르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펀더멘탈이 취약한 아시아 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돈을 빌릴 때, 회사채를 찍어서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되는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통이나 자동차 저런 그 무디스가 경고한 업종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취약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인 취약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나흘간 무려 3.5%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중에 중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지션을 무겁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조금 가볍게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